네, 화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만난다. 이 제목 저희가 어제부터 소개를 좀 드렸던 건데 과연 이랬을까 싶은 대목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에게 3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음식을 준비했던 조리장 인터뷰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알게 된 시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공공연히 최순실이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청문회라든지 경호실장도 보면 뭐 외부인은 없었고 우리 뭐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몰랐을까요, 과연?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일마다 들어온 거는 맞고요. 이번 정부 초부터 들어온 거는 맞고요. 작년에 정년에 문건 파동 때 한동안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 들어와서 까지도 들어왔죠. 저희가 일요일만 되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분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대통령 음식 한 번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또 이제 오면 또 사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항상 일요일 그 시간대 맞춰서 그렇게 오고. 일요일과 이제 무슨 뭐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 전날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 특별한 뭐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 가다가 한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실에서도 항상 무슨 신문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를 딱 마주치자마자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번 마주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문을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줄 정도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 2-3줄을 항상 싸달라고 했죠.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김밥 싸갔던 게 정유라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디다 싸줘요? 호일에다 그냥 까만 그냥 봉지에다 그냥. 자, 이게 한상훈 조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역시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을수록 계속 떠오르는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최순실 뭐 존재는 알았지만 저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터뷰 들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몰랐을까요? 지난번 그 청문회 때 말입니다. 네. 그 예술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모른다라고 하다가 박영선 의원이 그때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네.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저도 뭐 솔직한 얘기로 저 나이 먹은 양반이 뭐 자기 뭘 영화를 보겠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경호실을 챙겨봐야 된다. 네. 경호실을 챙겨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특검 이런 데서는 이제 경호실을 보겠다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경호실 라인 네. 사장이나 실장은 반드시 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출입하고 나가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호실을 좀 조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특검에서는 아마 세계 경호실 조사할 거로 보면 틀림없이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실에서요 그런 것이 너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사실 저 김기춘 실장을 만나가지고 이 경호실 입장으로는 굉장히 난처하다. 이거 어떻게 방법 없냐? 이런 얘기를 상의했을 수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경호실을 세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황수록 차장, 이제 지금 있었던 장면이 나는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를 최순실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장이면 청와대 조리장이면은 내부인 완전히 내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문지로 최순실 씨가 얼굴을 자신을 가린 거 보면 뭔가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여기 와서 왔다 갔다 거리면은 뒷말이 나올 수 있고 뭔가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소접견실에서 3인방과 최순실 씨가 회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소접견실을 마주보고 약간 복도 오른쪽으로 있는 곳이 아주 주방입니다. 저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소접견실이나 아니면 내실로 나를 수 있도록 식당과 가까이 있는데요. 저 복도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접견실에서 최순실 씨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저 조리장에게 목격이 된 거죠. 여러 번은 아니고 지금 말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저런 구도로 2번 마주친 거죠. 네, 2번 정도 마주쳤는데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항상 손에 신문지를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2번 정도 마주친 이후에는 식당을 나오자마자 벽이 저렇게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정확한 위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복도의 구조를 유추해 볼 때 저렇게 벽으로 막아서 내실에 나오는 사람들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식당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래 바로 네. 옆에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 벽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삥 둘러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야 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일요일만 되면 그분이 온다면서 모든 조리장이나 조리실에 있는 분들이 음식 준비해야 되고 뭐 알았던 거죠, 우리들끼리는. 그러다가 저 얘기입니다. 저 4.8로 저희가 그림을 했는데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하여간 근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온다니까 저렇게 가린다니까 그런 여성이 있다고만 알고 나중에 알았겠죠, 정확한 얼굴은. 네. 그리고 또 저 벽을 마주친다고 최순실 씨가 저 벽 막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았겠습니까? 분명히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테고 청와대 내부에 저런 복도를 막고 세우고 하는 결정을 그냥 마음대로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배려한 게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식사를 했다는 건데요. 그 장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일정 없으면은 호텔에서 가서 하죠. 그때도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때까지 뭐 음식이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좋다, 좋아. 오랜만에 매콤하게 끓여봤습니다. 주방 나온 적은 제 기억은 딱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작년 정도에 무슨 한 20명 정도 행사가 있었어요. 대식당에서.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는데 뭐 음식이 너무 좋았다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하고 아마 그때 대통령님이 주방 처음 보신 거죠. 그렇죠. 저도 나오는 날은 그래도 이렇게 뭐 인사라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또 나오는 날이 점심까지 해드리고 제가 나왔는데 관저에 계시면 뭐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하잖아요. 아내 비서분이 나오셔서 대통령님이 이제 간단한 말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해 주셨어요. 비서진이. 그래서 이 청와대를 발판으로 나가서 더 큰 사람 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대통령님이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단체로 찍은 거는 한 장 있고요. 네. 저 얘기에서 제가요, 굉장히 네. 좀 주목하고 싶은 말이 네. 저분이 점심까지 해드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게 아마 관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날이 만약에 평일이라면, 네. 네. 관저에 계시기 때문에 화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 번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주로 관저에서 근무를 하고 네. 비서진들은 대부분 다 그걸 서면 보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저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조리장이 점심까지 해드리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저에서 화장도 안 하고 계셨다라고 네.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그러면 관저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네. 얘기고 그것이 결국은 보고를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더 증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헤어스타일 관련해서 미용사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매체는 아침에 정상적으로 했다가 오후에 그 중대본 가기 전에 일부러 엉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청와대는 오후 3시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날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 좀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한 조리장의 얘기가 네.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하루 일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제가 볼 때는 화장을 안 했을, 아침부터 네. 화장을 안 하고 그냥 관저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점심까지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려니까
화장을 안 해줘서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돌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날이 수목금 중에 하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요일 수석비서관 회의,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3년 4개월 동안 자기 점심 이렇게 다 식사 챙겨줬던 분이니까 얼굴 보고 가는 게 보통 이제 인지상정인데 그러면 한 닷새만 더 근무해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때 대통령 인사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안 될까요? 저는 식사 준비해줬던 분들 떠났는데 얼굴 못 보고 보낸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본인도 그래서 그런지 그 대목에서는 약간 좀 눈매가 있잖아요. 네. 저기 젖는 것 같은 그런 뭐 제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그 대목에서 조금 좀 슬퍼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 채널A 정책사회부 기자가 이 한상훈 조리장을 만났는데 처음에 2월 25일 임기 시작할 때 입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처음에 공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2월 25일 날 대통령이 관저로 오잖아 취임하고 이제 바로 이제 관저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 3월 5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한 열흘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열흘 동안 리모델링 공사하느라 안 들어왔다. 이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설마 대통령, 이분이 이제 조리장이 아는 이유는 취임한 2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공사가 진행된 동안 식사를 내가 안 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안 계신다는 거 알았는 건지 그건 좀 불명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 차장? 일단은 뭐 열흘 동안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동안 어디가 있었는지를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짐작할 곳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언니 집일 수도 있고 뭐 갈 곳은 여러 군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삼성동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근데 임기 초기라 너무 바쁠 때라 뭐 그렇게 멀리 강남에 있긴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당시에 그 첫 대변인이었죠. 김행전 대변인이 그 3월 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검소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첫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내부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성 소변기만 떼내고 그 자리에는 같은 무늬의 타일을 깔고 그리고 또 관저에는 도배만 새로 했을 뿐이다. 이 여러 가지 뭐 낡았다, 여러 가지 뭐 여성 대통령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 말이 많았고요. 그때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검소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 가구가 모두 2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일부분은 나무가 갈라져 있고 했는데 낡았지만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소함을 매우 강조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살고 있던 삼성동을 떠나서 이제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보고 계시거든요. 자, 어쨌건 어떻습니까? 이제 열흘 동안 공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때 뭐 규모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열흘씩 뭐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조리장이 기억하는 건 열흘이었고 그래서 3월 5일쯤 입주했던 걸로 난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저 대통령의 공간이라는 것이 뭐 방탄유리 다 쳐여 있고 어떤 모습인지 뭐 바깥에서 알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 김행 대변인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관, 집무실은요, 외부와의 보안 문제 때문에 방탄유리로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이 전혀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청와대 내부의 정원과 조명,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비서진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의 집무실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고독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김행 전 대변인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또 첨언을 해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제 지금 촛불 민심들 들어보면 어쩌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이 도심 한복판으로 와서 국민들하고 호흡을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 내외에 머문다면 비서진하고 같이 좀 섞여서 근무해라 라는 주문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산도 이번 정기국회에 좀 반영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 정도 예산이야. 저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아일보가 말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 사무실을 지금 위민관이라고 그래서 그 수석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니 저기 본관도 아니고 관제에서만 계신 분한테 위문관을 오라고 그랬으니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네.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은. 재택근무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죠. 출근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자기 그 재택근무 정도 어디냐면 자기 방에서 네. 거실로도 안 나오려는 그런 분을 네. 예? 저기 출근하라고 그랬으니 속으로 네. 얼마나 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예 대통령 저기 집무실을 네. 저기 광화문 종합청사 그쪽까지도 오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집무실은 네. 위문관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건물에 불과한 뭐 10명, 20명 안팎되는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접촉이 없는데 참모들도 대통령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